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로 오정훈입니다. 우중시승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잠깐 개인 틈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중시승으로 준비한 차 링컨 노틸러스입니다. 링컨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의 전형, 이 차에서 만나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9년에 이 차 만나본 적이 있고 이번에 마이너 체인지를 거쳐서 새 모델로 교체가 됐습니다. 2.7L 바이터보 엔진 333마력의 힘을 내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합니다. 비가 계속 더 내리는데요, 판매 가격 기본형 아래급이 6,040만원, 윗급은 6,890만원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프리미엄, 아메리칸 프리미엄 중형 SUV의 가격으로서는 합리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값어치를 하는지 직접 타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인테리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테리어 디자인이 아주 견고한 가로 라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먼저 보실까요? 하나, 둘, 2.6회전 정도 하네요.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차체 사이즈에 딱 어울리는 정도의 락투락 조향비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주행보조 장치들, 오른쪽에는 엔터테인먼트, 전화, 음성 명령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동력 배분, 트립 1, 트립 2, 연비, 자동 시동, 오토스탑, 엔진 오토스탑이죠. 타이어 공기압 등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또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코치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의 계기판을 보게 되는 거고요, 정보 트립 연료, 올라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속도계, RPM 게이지 같이 볼 수도 있고요, 합쳐서 볼 수도 있고. 스티어링 휠 아래 패들 시프트가 있죠. 일단 8단 자동 변속기 사용하는데요, 이 변속기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아주 대형 화면을 센터페이시아 상단에 배치를 한 거죠. 이전 모델에서는 7인치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모니터가 센터페이시아에 내장되어 있었는데 13.2인치로 사이즈를 확 키웠습니다. 싱크4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컨텐츠를 공유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분할 화면으로 오른쪽에 올라오는 정보들은 이런 오디오, 온도, 전화, 안드로이드 오토 중에서 선택해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이거는 저거네요, 공조네요, 공조. 엔진 오토 스탑, 오토 스타트 스톱이고요. 뒷좌석 승객 알림, 도어 키패드 코드, B필러에 있는 키패드 코드를 눌러서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키가 없어도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캠핑 갔을 때 다 구성원 모두 이 키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이런 키패드를 통해서 문을 열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포드 링컨의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죠. 링컨 퍼스널 어시스트, 음성 명령, 오케이 링컨, 오케이 링컨, 블루투스 듣기, 자, 선호하는 깨우기 단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로 링컨, 안녕 링컨,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이 아무거나 다 쓰면 어떨까 싶어요. 한 단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트, 마사지 시트 기능이 들어와 있네요. 주변 조명, 이런 조명 컬러를 선택을 해서 무드 조명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발렛 모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주차 보조, 액티브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카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360도를 다 보여주죠. 자,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이 변속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에 세로로 변속 버튼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센터페이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가로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도 같이 배치를 해 놓았죠. D는
주행 모드의 컴포트 모드 역할을 하고요. S는 스포츠 모드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에코 모드는 따로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차의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이 부분 커버를 덮고 열면 이 밑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USB 포트 두 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는 C타입, 하나는 2.0 타입입니다. 센터 콘솔은 이중으로 되어 있죠. 윗부분에 아주 작은 소품 정도 놓을 수 있고요. 그 아래로 깊게 또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콘솔 앞쪽으로 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와 이 콘솔 사이에 잡동사니들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수납 공간이 많으면 또 이거 어디다 뒀지 하고 찾아야 될 공간도 많습니다. 어쨌든 물건들 수납하기에는 참 좋은 구조다 라는 얘기고요. 자, 오버헤드 콘솔에 선글라스 케이스, 그리고 선루프 조절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선루프 아주 낭만적이죠. 이렇게 비 오는 날 물방울이 방울방울 맺혀 있는 선루프 보고 있으면 낭만적인 생각이 아니 들을 수가 없죠.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레벨 울티마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레벨 울티마가 적용되어 있는 건 링컨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좋은 오디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모두 20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소리 한번 들어보죠. 이런 정도 오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소리가 입체적으로 들리고요. 소리를 키워도 음이 찌그러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 스피커를 통한 울림이 몸으로 직접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오디오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서 뒷좌석 잠깐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비교적 넓은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여유있게 들어가죠. 머리 위로도 주먹 세워서 여유있게 드나드는 정도의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차창 원버튼으로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리네요. 비교적 넓게 열리는 차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양쪽 구석에 있는 레버를 조절을 해서 등받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짝 세우면 이 정도고요. 제일 뒤로 누이면 이 정도까지 등받이를 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좀 피곤하다 싶으면 이런 정도의 자세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는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마주할 수가 있고요. 자, 시트는 이렇게 젖혀서 완전히 접을 수가 있죠. 6대4로 뒷시트를 접을 수가 있게 됩니다. 좌우로 열선 시트,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 들어와 있는데요. 2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그리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USB 포트 2.0과 C타입 충전 포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손가락 2마디 정도 높이의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요. 그냥 무시해도 좋을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쭉 가속해서 자유로 본선 진입했고요. 자,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자, 비 내리기 전에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딱 타니까 미국 차구나 싶습니다. 편안한 승차감, 차체가 조금 높은데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유럽차, 독일차의 그 딱딱한 서스펜션의 느낌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미국차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 바로 느낄 수가 있고요. 또한 차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차 폭이 1935mm에 달하는데요. 기울여서 옆에 차창에 닿지가 않을 정도죠. 규칙적인 패턴 계속되는 빨래판길. 타이어는 부지런히
이 노면의 충격을 넘어가고 있는데 시트를 통해서 전달되는 느낌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충격의 상당 부분은 잘 걸러내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자, 이 차 V6 2.7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333마력이고요 8단 자동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합니다. 일단 시속 100에서 RPM 한번 체크해 봅니다. 패들로 수동 변속이 가능하죠. 8단 약 1500, 7, 2000, 6, 2500, 5, 3600, 4, 4800, 4단 4800, 그리고 8단 1500 정도의 구간에서 시속 100km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 놓고요 잠깐 달려보죠. 2.7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에 333마력의 힘 쭉 끌고 가는데 당연히 사륜구동이죠. 자, 동력 배분 보시면 쭉 가속을 하면 네 바퀴가 각각 구동을 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노면이 촉촉히 젖어 있는데 이런 젖은 길, 미끄러운 길 움직일 때 사륜구동 시스템은 확실히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바퀴가 모두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행 안정감이 높고요. 또한 미끄러운 길에서 어느 한 바퀴가 헛돈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바퀴 혹은 두 바퀴가 헛돈다고 해도 두 바퀴가 구동력이 살아있는 거죠. 좀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한 바퀴가 헛돌면 동력의 50%를 구동력의 50%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두 바퀴가 헛돌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주행보조 시스템 한번 체크를 해보죠. 80km에 세팅을 하고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뗍니다. 지금 날씨도 많이 어둡고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썩 좋지가 않죠. 이렇게 시야가 좋지 않은 날에는 주행보조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어두울 때, 비 올 때,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주행보조 시스템에 의지를 해서 운전을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차로의 중앙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앞차와의 간격 유지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요 특히 운전에 서툴거나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간거리는 가장 멀리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되고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충돌 경보 시스템 등의 첨단 주행 안전 장비를 적용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충돌 회피 조향 시스템 등도 들어와 있죠. 차선 이탈 경보, 충돌 경보,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이런 그 첨단 안전 기능들이 링컨 코파일럿 360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충돌 회피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터링, 전방 감지 기능 등이 적용된 360도 카메라와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등도 들어와 있죠.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 아차 놓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차에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줍니다. 운전자의 빈틈을 잘 메워주는 그런 안전 및 편의 장비, 주행보조 시스템들을 알뜰하게 챙겨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천 후에 날씨가 좋지 않을 때 SUV의 효용 가치는 더 커지죠. 사륜구동 시스템, 좀 더 넓은 공간은 물론이고 차체 높이가 좀 높아서 물이 고인 웅덩이를 지난다거나 조금 거친 길을 지날 때 아무래도 세단보다는 좀 더 좋은 주행 환경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링컨의 브랜드 컨셉 고요한 비행입니다. 그런 컨셉에 걸맞게 차 이름도 정하고 있는 거죠. 코쉐어, 그리고 노틸러스, 에비에이터, 내비게이터, 여행, 항해, 비행 뭐 이런 여행과 관련된, 비행과 관련된 이름으로 차 이름을 정하고 있는 것도
고요한 비행이라는 브랜드 컨셉에 맞춘 선택이겠죠.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항해의 의미가 있고요. 해저이말리의 잠수함 이름으로도 노틸러스가 등장을 하죠. 고요한 비행이라는 브랜드 컨셉에 맞춘 그런 이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스티어링 휠을 흔들거나 좀 거칠게 운전을 하면 차가 좀 뒤뚱거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로 단단하게 딱 낚고 채고 달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순간적인 멈칫거림이 느껴지는 거죠. 잠깐의 버퍼링을 거쳐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차체가 높은 데다가 소프트한 서스펜션의 느낌이 좀 더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서스펜션이라는 것이 무르고 막 물렁거리는 서스펜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서스펜션은 대체로 하드하게 단단하게 세팅이 되게 마련이죠. 그런 단단하게 맞춰진 기준점, 서스펜션의 기준점에서 조금 약간은 더 소프트한 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쭉 가속을 하면 333마력의 힘이 거칠지 않게 드러납니다. 자, 엔진 사운드 대체로 그렇게 거칠게 드러나는 편이 아니고요. 조금은 다듬어졌다 그럴까요? 엔진 거친 소리를 좀 다듬어서 이불 몇 겹 이렇게 덮어 놓은 데서 들리는 그런 엔진 소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rpm 가까이 가는 구간에서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거칠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잘 조율된 그런 소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 그렇게 거칠게 심하게 들린다 싶지는 않고요. 또한 1열 차창이 이중접합 차음유리 적용하고 있죠. 그만큼 MVH 대책에 충실했다라는 얘기가 될 테고요. 실내 정숙성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로 조용합니다. 실내 가속 페달은 끝까지 밟아도 킥다운 버튼 없고요. 스포츠 모드를 택하면 약간 어떤 그 가속의 텐션, 가속의 긴장감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스포츠카에서 느끼게 되는 아주 팽팽한 그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그런 긴장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아주 제법 옵니다. 비가 내리지만 시속 100km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했고요. 지금 비가 내려서 노면이 많이 젖어 있는데요. 좀 더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제동해 봅니다. 직선로에서요. 자, 하나, 둘, 셋. 제동 아주 부드럽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무심하게 멈춰섭니다. 앞부분이 좀 살짝 기우는 것 말고는 긴박한 느낌이 없이 멈춰선다는 얘기죠. 안전띠가 몸을 되감아 주지도 않고 비상등이 작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급제동을 한다고 하면 아주 긴급한 상황일 텐데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띠가 되감기면서 몸을 잡아주고 비상등이 작동하고 하는 조치들을 해주면 좋겠는데요. 그런 조치들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제동을 받아낸다 라는 느낌인데요. 글쎄요,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급제동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제동을 마무리하는 부분은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지만 안전띠가 되감기면서 몸을 잡아주고요. 비상등도 스스로 작동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전해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런 폭우 속에서도 이 주행보조 시스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간거리 조절 정확하게 하고 있네요. 앞차와 가까워지면서 제동에 개입하면서 속도도 조절하고 있고요.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주행보조 장치들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데 적잖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자, 쭉 속도를 올려서 쭉쭉쭉 속도를 끌어올리고요. 가속. 비가 오니까 평소보다 속도를 좀 줄여서 들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제동, 턴, 네 바퀴가 딱 노면을 딛고 구동하는 느낌이 오고요. 코너링 중간에 가속을 조금 더 해봤습니다.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 나가고, 약간 그래도 덩치가 있는 SUV죠. 높이도 있고 덩치도 있고 해서 살짝 기울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재미있을 정도의 그런 코너링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어서 공격적으로 코너를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요, 시속 100km 가속 테스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형 노틸러스가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죠. 2019년에 시승했던 노틸러스, 그때 시속 100km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7.96초, 그러니까 약 8초의 기록을 보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 공차 중량이 2165kg고요 마력당 무게비 6.5kg 라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8.8km로 인증받았습니다. 이제 2019년에 탔던 모델하고 파워트레인은 그대로죠. 3년 전에는 리터당 11.6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또 기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로 가고요. 에코 모드는 따로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컴포트니까 일단 D에 놓고 컴포트 모드로 갑니다. 에코 모드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에어컨 온도 22도, 풍량 1단계로 에어컨 세팅 하고요. 자, 트립 2 세팅 다시 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에코 모드는 없지만 엔진 오토 스탑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연비 효율을 고려한 최소한의 장치 갖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엔진 꺼지죠. 조용합니다. 야, 제시동의 느낌도 상당히 차분하네요. 엔진 시동이 꺼지니까 스티어링 휠도 잠기네요. 굳이 억지로 또 흔들어서 엔진 깨울 필요는 없겠죠. 네,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고요. 이제 자유로 빠져나갑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3.1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고요,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입니다. 이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지점인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2.5km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내거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신호가 열려서 바로 통과해야 될 듯 싶은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까지의 평균 연비 리터당 11.6 기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년 전 2019년도에 시승했던 노틸러스 연비 같은 구간이죠. 같은 구간에서 측정한 2019년도의 노틸러스 연비와 동일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링컨 노틸러스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주행 모드에 에코 모드가 없죠. D는 컴포트, S는 스포츠 두 개의 모드는 있지만 에코 모드 좀 더 효율을 적극적으로 효율을 원한다, 효율적인 운전을 하고 싶다, 경제적인 운전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주행 모드는 D가 유일합니다. 그냥 컴포트 모드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인 효율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에코 모드가 없다는 것 좀 의아합니다. 그러나 자,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 SUV라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주행 모드에 에코 모드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쉬운 마음을 전해봅니다. 이번 변화의 가장 큰 핵심인데요, 13.4인치 이 대형 모니터, 상당히 보기 좋고 선명한 화질에 깨끗한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어서 상당히 좋기는 한데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승객과 탑승객과 이 부딪힐 위험이 아무래도 커지죠. 물론 안전띠를 메고 있어서 그럴 위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대시보드와 관련되어 있는 디자인은 최악의 경우 가장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모니터보다는 매립되어 있는, 내장되어 있는 모니터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려 봅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노틸러스 시승을 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또한 부드럽습니다. 아메리칸 프리미엄 SUV란 이런 맛이구나 하는 걸 노틸러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유럽의 차들과는 확연히 다른 아메리칸 SUV만의 특유의 그런 주행 질감 맛볼 수 있었습니다. 2.7리터 가솔린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333마력의 힘,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죠. 여유 있게 원하는 만큼의 힘을 내어줍니다. 또한 거칠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여유 있고 부드러운 느낌 받을 수 있었고요. 또한 하체 서스펜션의 느낌도 대체로 부드럽지 않았나 싶은 게, 유럽의 딱딱한 서스펜션과는 또 다른 미국 스타일의 부드러운 서스펜션, 하지만 노면 충격에 지지 않는, 노면 충격을 잘 이겨내면서도 대체로 부드러운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 이 차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설정이 되어 있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고급 프리미엄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오늘 빗속의 우중 시승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도 편하고 안전하게 시승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 사륜구동 시스템이 뒷받침되어 있었고, 코파일럿 360으로 불리는 여러가지 주행 및 안전 편의 장비들, 주행 보조 장비들 적용되어 있어서 그나마 내리는 폭우를 뚫고도 안전하게 시승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장비들 없었다면 아마 오늘 시승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틸러스 덕분에 시승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